이건 말도 안 됩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수십 년간 연구해온 미국의 한 노교수의 목소리가 강연장을 가득 채웠다. 그는 단상 위에서 한 장 한 장 자료를 넘겼고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학자들은 동요했고 기자들은 황급히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틀렸다는 겁니까? 교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인간다움의 마지막 조각을 저는 대한민국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강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다. 전 세계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이걸 지금까지 몰랐다고? 어떻게 대한민국만 알고 있었지? 이 한 문장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도대체 그가 발견한 한국의 특별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이 연구 결과는 왜 학계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유튜브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어느 날 한 노교수가 강연대 앞에 서서 오랫동안 연구한 자료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다가 이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 온 것에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 말에 많은 학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과연 그가 발견한 특별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여러 나라 사람들의 예절과 생활 습관을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먼 나라를 돌며 시민들의 모습,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살펴보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해야겠습니다. 어느 날 밤 공항에 도착해 몸도 마음도 매우 지친 상태로 근처 가게에 들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어서 오십시오. 하는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앞에서 일하던 젊은 사람이 늦은 시간이시니 몸을 녹일 만한 따뜻한 음료는 어떠세요? 라며 걱정까지 해주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그는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도 힘내세요. 하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수고하십니다. 하고 답했는데 이 작은 대화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째서 낯선 사람이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걸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식당, 골목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장면들이 끊임없이 펼쳐졌습니다. 출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역에서 서로 조용히 줄을 지켜 서는 사람들. 버스 기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내릴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어르신. 식당에서 잘 먹었습니다. 를 크게 외치고 나가는 손님, 그리고 뒤따라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답해주는 주인. 길을 쓸고 계신 할머니께 학생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해맑게 인사하는 모습. 이 모든 행동은 특정한 규칙이나 표지판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행동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한 분은 매일 아침 골목길을 쓸면서 지나는 사람마다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잘 잤나? 날이 쌀쌀하니 따뜻하게 입고 다니게. 이분에게 어떻게 이런 정다운 모습을 늘 유지하시느냐고 여쭤보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네. 그냥 예전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지. 저는 이 대답에 크게 놀랐습니다. 예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배워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저 자연스럽게 몸에 밴 삶의 방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줄 서는 광경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작은 배려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늦게 들어오는 노인분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소란을 피우지 않고 서로 조용히 이동하는 태도 등 이건 단순히 규칙을 지킨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에서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기사님께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올라타는 승객들, 그리고 내릴 때도 고맙습니다, 기사님. 하는 말에 기사님이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응답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식당에서는 밥을 다 먹고 잘 먹었습니다. 라고 크게 인사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주인은 웃으면서 덕분에 힘이 납니다. 또 오세요. 하고 답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든 사람이 옆 사람을 살짝 배려해서 우산을 기울인다거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잠깐의 작은 수고가 서로에게 큰 편안함을 준다는 걸 모두 아는 듯 했습니다. 이런 독특한 문화가 알려지자 다른 나라에서도 신기해하며 주목했다고 합니다. 몇몇 곳에서는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보자 하며 가게 인사나 교통 질서를 본받으려 했지만 정작 그 속에 담긴 마음까지 그대로 옮기기는 쉽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곳 사람들에게 예절은 이렇게 하라고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늘 곁에 있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우리는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지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시오 하고 인사하고 불편해 보이면 도와드릴까요? 하고 자연스레 손을 내미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빠른 세상에서도 이런 정다운 모습이 유지되는 건 어쩌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마을에서 이어져 오는 따뜻함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남지 않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쁜 시대라지만 서로를 살피고 도움을 주는 마음이 자연스레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게야 하고 웃으셨습니다. 어느 날 마을회관 앞에서 잔치 비슷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음식과 물건을 조금씩 가져와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생신이니 동네에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 환영이니 그 모임의 목적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사는 결국 다 함께 잘 지내자 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모인 듯 보였습니다. 저는 잔치 준비를 거들다가 90이 훌쩍 넘은 어르신이 직접 어묵을 끓이고 계신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힘드실 법도 한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다 며 손수 나서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조금 쉬셔도 된다 고 말려도 이 정도는 거뜬하다 며 웃으셨습니다. 그 어르신 주변에는 몇몇 젊은이가 달라붙어 함께 돕고 있었습니다. 물을 나르거나 재료를 다듬고 요리 과정에서 무거운 솥을 옮기는 1등을 맡아 했지요. 어르신은 그 모습이 대견하셨는지 너희들은 점점 더 잘하네 하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한 젊은이는 그 말에 귀가 빨개지도록 수줍어하면서도 웃는 표정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자리를 돌며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집에서 가져온 집된장찌개, 또 다른 집에서 만든 잡채, 그리고 직접 구운 떡까지 다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건 뭘로 만들었어? 참 맛있네 하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각자 좋아하는 걸 추천해주며 식사를 함께하고 덕담도 나누었습니다. 조금 뒤에는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지만 흥겨운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 몇 분이 일어서서 몸을 가볍게 흔들자 젊은 사람들도 덩달아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구경하던 저도 슬며시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요즘 애들도 의외로 우리 춤을 곧잘 따라하네 하시는 어르신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서로 안부를 묻거나 힘든 일이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식이 도시로 나가서 고생이 많다는데 안부 전해주게. 그렇지 않아도 곧 내려온다고 하니 우리도 번갈아 도와줘야지. 이런 말을 나누는 모습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염려하고 챙기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에는 다 같이 모여 오늘 귀한 자리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사람들은 자리에서 바로 흩어지지 않고 뒷정리도 함께 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 담고 쓰던 그릇도 깨끗이 씻으며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기고 한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잔치가 끝난 뒤에도 마을에는 늘 그러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야말로 식구처럼 서로를 걱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스스럼 없이 찾아가 손을 내밉니다. 도시에서라면 난 모르는 일이다 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서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반겨주니 사람 사는 정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이 누리는 따뜻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마도 작은 인사 한마디에서부터 서로 돕는 작은 손길이 거듭 쌓여서가 아닐까 합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아름다운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굳건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가 있은 뒤 며칠 후 저는 마을에 잠시 더 머물며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칠 무렵 동네 어귀를 거닐다가 새롭게 이사 왔다는 젊은 부부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받았던 따뜻한 환영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도시에서 오래 살다가 한적하고 정다운 곳을 찾아 이 마을로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라 걱정했지만 이웃분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던지 이제는 그분들과 나누는 일상이 더없이 소중해요 하고 말하더군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 마을이 주는 편안함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동네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부부는 어르신들을 돕고자 작물 심기를 배워보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 밭갈이 하는 법을 배우고 텃밭을 가꾸는데 필요한 일손을 보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배우고 함께하려 하니 우리도 뭔가 가르쳐줄 맛이 난다 며 흐뭇해하셨습니다. 하루는 동네 어르신 중 한 분이 콩나물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그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물 줄 때마다 정성을 담으면 콩나물이 크게 잘 자란다 하시면서 한번 시범을 보이셨지요. 사실 작은 콩나물 하나라도 제대로 키우려면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이게 다 정성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이웃집에 나눠주려고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아직 요리 솜씨가 서툴러서 양념이 조금 부족했지만 이웃분들은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라 그런가 더욱 맛이 나는군 하며 즐겁게 드셨습니다. 부부는 조금 쑥스럽다는 표정이었으나 서로 웃음꽃이 피어나고 따뜻한 기운이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며칠 뒤에는 마을 이장님이 부부를 찾아와 다음 주에 텃밭 작물 나누기 행사가 있으니 같이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했습니다. 마을에서 키운 채소나 과일을 서로 나누며 서로의 손길을 맛보는 자리였지요. 그 부부는 흔쾌히 동의했고 저희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욕을 보였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날 부부는 새벽부터 일어나 수확을 도왔습니다. 무나 배추 같은 채소를 뽑아 깨끗이 손질하고 호박이나 고추도 함께 챙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가져온 곡식과 채소를 넓은 마당에 펼쳐놓고 필요한 사람이 자유롭게 골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집은 요즘 고추가 잘 자랐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하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부는 행사 분위기에 완전히 빠져들어 주거니 받거니 물건을 나누는 모습에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도시에서는 뭐든지 돈으로 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도 당연하게 여기네요. 라고 하니 마을 사람들은 우리는 다 같은 이웃이고 잘된 건 나누고 부족한 건 채워주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때쯤 마당 한쪽에 모닥불을 피워 작은 뒤풀이가 시작됐습니다. 구수한 옥수수를 불에 굽고 간단한 국을 끓여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었지요. 음악이 흐르지도 않았는데도 모두가 너털 웃음을 지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부는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는 느낌을 몰랐어요.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푸근합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일상의 고단함을 털어놓기도 하고 작은 농사 팁부터 손수 만든 음식 비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부부와 동네 어르신은 물론 여러 젊은 주민까지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웃고 나누는 풍경은 이 마을의 변함없는 사랑과 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스함은 분명 그 부부처럼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오래오래 전달되리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